오늘 글쓰기에 대해서 시와 수필을 쓰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글을 즉석에서 이제 시제를 준다든지 주제나 소재를 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써보는 경험을 해볼수록 내가 어휘력이나 문장력 또는 문해력이 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바로 그때 어떤 주제를 주고 또 시제를 주고 그것을 한번 글을 써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처음 어떤 단어를 주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관 검색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다라는 것을 주면 바다 하면 떠오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름, 또 해수욕, 어, 휴가,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다와 연관지어서 떠오르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좀 더 추상적인 단어로서 생각하면은 바다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넓고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끼죠. 또 바다와 같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이런 식으로 이거와 바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연관, 연관어, 또 이거를 떠오르면 나와 관련된 어떤 어, 일, 사건, 뭐 해수욕을 간다, 휴가를 간다, 이렇게. 그리고 바다와 연관된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메타적인 그런 어,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같이 떠올려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각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각의 처음에 연관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가기 쉽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장을 이제 재배치를 하는 거죠. 재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배치합니까? 기승전결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담아서 내가 이것을 기승전결로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삭제할 거 삭제하고 첨가할 거 첨가해 가지고 다시 이 바다 주제에 맞는 바다를 소재로 하는 하나의 작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수필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로 짧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로 짧게 생각해서 써보는 거죠. 그걸 써보면 이제 나의 하나의 어떤 글들이 나오냐, 감성적인 글이 나올 수 있고, 감성을 담아서 또는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서술적인 기행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글을 내 생각, 내 마음을 담아서 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다양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감정들을 담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해보는 그런 글들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이 글쓰기는 하나의 나의 생각,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이 아닌 글로, 문자로 표현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내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을 내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저는 두 번째 단계로 와서 자기가 썼으면 낭독을 하게 합니다. 소리 내어서 낭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냐. 그래서 지난번 모임에서도 어떤 분이 뭐에 대해 썼냐 하면, 집에서 기르는 화초에 대해서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에세이를 한 장 정도 에세이를 썼어요. 내가 늘 물을 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아끼는 그런 과정들을 쭉 써줬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글을 자기가 한 200페이지 정도의 글을 써왔지만, 한 번도 이 글에 대해서 자기가 뭐 감정을 느낀다든지 울컥한다든지 이런 걸 느껴보질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때 한 페이지 절반쯤 읽었을 때 울컥하면서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그냥 단순히 화초 기르는 거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내가 쓴 글이고 단순히 나의 하나의 그 일상을 적어놓은 글을 써는 것 같지만, 여기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 마음, 또 이 마음 씀씀이, 내가 이 화초에다가 마음을 어떻게 담아 썼는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진동, 그 울림이 나한테 고스란히 다시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기자기한 마음을 써서 이런 감정을 담아서 내가 이 화초를 길러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글을 썼으면 그 글을 낭독을 하시라. 그 시든 에세이든 그걸 낭독을 해보면 또 다른 그 에너지의, 긍정 에너지죠. 긍정 에너지의 울림, 진동, 그 느낌,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글은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글을 이제 썼으면 우리가 시를 쓰든 에세이를 쓰든 처음에 쓰실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 글에 보면은 어떤 면이 느껴지냐면 답답하기도 하고 구도미도 없어요. 예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문단 나누기를 하라 이거죠. 문단 나누기를 하는데 어떻게 문단 나누냐, 맥락이 지어지는 부분만큼 나누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여기 공간 한 줄 띄워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또 공간 띄워주고, 이렇게. 그리고 너무 길면 좀 한숨 이렇게 끊어지는 데 가서 끊어서 내리는 식으로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을 나눠주면 그 글의 구도미가 예뻐질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다시 내가 목차를 만듭니다. 나중에 이 글을 통해서 소제목들을 나눠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소제목을 또 분류해서 중제목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전체 제목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이런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맥락별로 문단을 나누기를 통해서 이 전체 책 한 권을 내가
목차를 설정해 갈 수 있는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상평 쓰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는데요. 사람들은 시나 수필을 쓰고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면 감상평을 쓰라면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내가 비평을 쓰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평가를 한다. 누구의 글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또 자기 글에 대한 감상평을 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내 글에 대해서 감상평을 써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아까 내 글을 낭독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울림이 온다고 그랬죠. 우리 글은 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런 감정들을 글로 문자로 써낸 그 글이기 때문에 하나의 외부적인 느낌밖에 없어요. 예. 이거의 심오하다기보다 하여튼 심리적, 내적인 의도, 의도를 우리가 의도나 동기. 예.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온 거지? 무엇으로 인해서 왔지? 왜 일어났을까? 아, 이런 경로들을 보게 되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감정 읽기라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마음 읽기고. 예. 그래서 한마디로 거울에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는지 보잖아요. 이 감상평을 쓰게 되면 내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훨씬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글을 읽고 나서 글을 쓰고 나서 멈출 게 아니라 어, 그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감상평을 쓰시라. 그러면 내 마음이 들여다보이고 그 깊이가 훨씬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타인의 글들도 내가 이렇게 감상평을 써보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나의 약간 외적인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외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상평은 내적인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을 받고 오은영 박사님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내적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이러한 심리들이 어떤 동기를 위해서 일어나고 오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한번 체킹해보고 피드백 해보면서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글이 된다면 훨씬 나 자신을 뭐랄까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글씨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쓴 글을 보고 또 낭독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맥락을 나눠보면서 그 내재적으로 들어가는 감상평까지 한번 그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